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작전 짜는 시간 그럼? 정확한 표현이야. 작전 짜는 시간이 필요해서 좀 시간을 좀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좀 좋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왜요? 당에서도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귀국하라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장타자가 만약에 송 대표의 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라면 상황을 파악하고 네. 작전을 짜고 네. 시간을 벌고 그래서 22일 기자회견 하겠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정치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 요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보좌관이에요. 제1보좌관 장보. 네. 내가 송 전 대표. 야 장보. 그럼 어떻게 할까? 22일 날 기자회견하러 나 한국 들어갈까? 여기서 버틸까? 뭐라고 당연히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고 네. 사실대로 다 밝혀라. 네. 왜냐하면 이게 감춰질 수가 없어요.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만약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부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빨리 귀국해서 뭐 사법적인 조치를 받아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일단 상황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장성철 보좌관이 나면 이렇게 네. 얘기하겠다. 김상혜 평론가가 저 김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보 나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라면은 저는 그럴 거예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를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그럼 안 돌아가야 되는 기본적으로 건가? 실타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어. 언론이 소위 말하는 경주마식 보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경주마식 보도라면 누가 먼저 단독을 먼저 내느냐, 맞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그 경쟁이 붙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실타리를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실타리를 끊어야 돼요. 저 같으면 정기 은퇴를 뭐 하시라. 권유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걸 잘 해결해서 그 다음에 좀 에너지를 축적하고 좋은 걸 다시 축적해서 정치를 재개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아니면 은퇴를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조언을 할 이게 것 같아요. 네. 과거의 통상적인 수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가 알아서 했다 네. 하거나 맨 위에서 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거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보세요. 송영길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모임에서. 탈당 자진 거 네. 자진 탈당. 근데 거는. 그러면은 이 의혹을 상당수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다 있잖아. 안에. 의원회가 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왜 안 물어봐? 뭐 자기들끼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송 대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다 내 책임입니다. 정기 연장했으면 이래도 실제로 돈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 또 그 돈은 어디서 나는 돈이며 아까 제가 박희태 그 돈의 또 원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기 계좌에서 나간 게 확인돼서 다 그나마 다행인 건데 이건 복잡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타장은 줄어들죠. 네. 그럼 확 당연히. 이제 기사 양이라든지 양이나 이런 거가 확 줄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윤태원 씨, 윤타자한테 이거 물어봐야지. 송 전 대표 들어올 것 같아요? 파리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시민으로 올 것 같아요? 파리지엔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건 예측하기 아니, 되게 예측. 어려워요. 본인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의 결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있어 보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아냐. 아. 뭐 갑자기 무슨 전제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딴 일이 터져가지고 확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쏠릴 수도 있고 일단 있어 보자라는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지. 그럼 그 얘기는 파리지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현재 송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세 문장이에요. 나는 모른다. 할 말이 없다. 한 7월 뭐 며칠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현재 이야기한 건 그 세 문장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윤곽은 다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식에 정통한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윤관석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본인이 돈을 나눠준 19명의 의원의 명단을 얘기를 했다. 허허. 그러면서 송영길 굉장히 대표에 위험한 대한 말씀하시네. 아니 뭐 괜찮아요. 뭐 그리고 송영길 두려울 대표에 게 없는 대한 사람이다. 장타자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말하는 건 뭐라고? 아니 전원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이해하자고. 전원.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섭섭함을 네. 지금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볼 대표가? 수밖에- 아니 윤관석 의원도 네. 그래서 빨리 귀국하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귀국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저는 우리 장 소장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네. 윤관석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19명을 불러줬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재명 당대표도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취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걸 진짜 실제 만약에 19명 이름을 받았어. 네. 이재명 당대표야. 근데 이걸 알고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기 운명은. 그러니까 이게 다 뭘 모르는 그러니까 늘 분들이 이게 나온 게 대통령한테 보고됐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치. 그러니까 방금 아.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더 이렇게. 그럼 민주당은 진짜 무게감이 그야말로 높아지는 이건 거죠. 공중분해돼야 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공중분해되고 새롭게 판을 꾸려가지고 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력들이 네.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윤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19명의 실명을 그렇게 보고했다는 건 조금 억측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저희 되면 김상일- 그다음부터는 네. 해결 안 할 수 없으니 김상일 알겠어요. 평론가도 민주당에 많은 분들 많으니까 네. 방송 끝나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상현 평론가가 확인한 결과를 다음 주에 알려줄 거예요. 예? 최소 백브리핑으로는 알려줄 겁니다, 저한테.